네, 이전 시간에 우리가 감전에 대한 보호를 했고요. 이제 이번 시간에는 나머지 과전류에 대한 보호, 과전압에 대한 보호, 그 다음에 열적 용량에 의한 보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과전압에 대한 보호와 열 용량에 의한 보호는 그렇게 내용이 많이 없고요. 감전에 대한 보호만큼 중요한 것이 과전류에 대한 보호입니다. 우리가 과전류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먼저 생각나는 것이 과부하 전류가 되고요. 두 번째로 단락 전류가 됩니다. 그럼 앞 시간에서 계속 언급을 했었던 지락 전류. 지락 전류는 과전류가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과전류라고 하면은 이 두 가지만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지락전류는 접지 종별에 따라서 TT 계통 같은 경우는 지락전류가 굉장히 작았죠. 그런데 TN 계통 같은 경우는 또 굉장히 컸습니다. 그럼 클 때도 있고 작을 때도 있고 하니까 일반적으로 만약 과전류의 종류를 묻는다면 과부하 전류와 단락 전류 두 개로 답하시면 됩니다. 지락전류는 클 때도 있고 작을 때도 있기 때문에 완전한 과전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지락전류는 앞에서 했었죠. 감전에 대한 보호에 포함이 됐고, 지금 과전류에 대한 보호는 과부하 전류와 단락 전류에 대한 보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호장치의 종류 및 특성이 있는데, 지락전류 하면은 먼저 나왔던 것이 누전 차단기였잖아요. 차단기였는데, 과부하 전류나 단락 전류에 대한 보호하면은 먼저 생각나는 것이 배선 차단기입니다. 배선용 차단기. 그래서 보세요. 과부하 전류 및 단락 전류 겸용 보호장치. 과부하 전류도 차단하고 단락 전류도 차단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대표적인 것이 배선용 차단기가 됩니다. 과부하 전류 및 단락 전류를 모두 보호하는 장치는 그 보호장치 설치점에서 예상되는 단락 전류를 포함한 모든 과전류를 차단 및 투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과부하 전용 보호장치, 이것도 배선 차단기가 여기에 포함되죠. 과부하는 우리 가정에 있는 두꺼비집, 그 분전반에 과부하 전류 차단 장치로 배선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과부하 전용 보호장치는 과부하만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차단 용량은 그 설치점에서 예상 단락 전류값 미만으로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단락 전류는 아니잖아요. 과부하 전류만 하기 때문에, 차단하기 때문에 이때 보호장치의 차단 용량은 단락 전류값보다 작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얘는 단락 전류 차단이 아니고 과부하 전류만 차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단락 전류 전용 보호장치라면은 보통 이것은 전력 표준을 말합니다. 전력 표준은 과부하보다 단락 전류, 우리가 보통 전격 전류가 10A라고 했을 때 단락 전류는 뭐 200A, 뭐 20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과부하 전류는 10A가 전격일 때 뭐 15A 정도를 과부하라고 하잖아요. 200A는 전격 전류의 20배 되는 이런 것들은 보통 이런 전류 전용으로 차단하는 것은 전력 표주가 담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있어요. 일단 표주가 있고, 여기에 표주가 있고, PF 전력 표주가 있고, 차단기가 있을 때 표주가 없으면 이 차단기가, 배선 차단기가 단락 전류, 과부하 전류 모두 담당하는데 이렇게 연결해 놨잖아. 그러면 이 차단기가 과부하 담당, 그리고 이 전력 표주가 단락 전류 담당,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락 전류 보호 전용 보호장치는 이 PF 전력 표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들이 배선 차단기나
전력 표주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단락전류 전용 보호장치 보시면 단락전류 전용 보호장치는 과부하 보호를 별도의 보호장치에 의하거나 이런 것을 별도에 의하거나 과부하 보호장치 생략이 허용되는 경우에 설치할 수 있다. 이때의 보호장치는 예상 단락전류를 차단할 수 있어야 되겠죠. 단락전류 뭐예요? IS는 퍼센트 임피던스 100 곱하기 전격 전류 하는 이 단락전류입니다. 차단할 수 있어야 되고 차단기 경우는 이 단락전류를 투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과부하에 대한 보호. 제가 지금 과전류를 하고 있고 과전류에 대한 보호를 하고 있고 과전류에는 과부하 전류와 단락 전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 과부하 전류, 예를 들어서 전격 전류가 10A라고 하면 과부하 전류는 뭐 11A, 12A 이런 조금 큰 것이 과부하 전류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도체와 과부하 보호장치 사이의 협조인데요. 이 부분은 KC 규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세요. 여기에서 윗부분이 전선입니다. 전선을 기준으로 한 값이고 아랫부분이 차단기를 기준으로 한 값입니다. 윗부분은 전선에 관한 내용이고요. 아랫부분은 차단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이 설계전류 IB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전류. 예를 들어서 보세요. 우리가 보세요. 전체 용량이 2000W입니다. 2000W고요. 전압이 200V예요. 전체 부하가 2000W라고 합니다. 연결되는 부하가. 그리고 우리가 공급하는 전압이 200V예요. 그러면 흐르는 전류가 얼마요? 10A가 흐르겠죠. 부하에 10A가 흐를 겁니다. 이 차단기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실제 부하 2000W가 연결되어 있다면 10A의 전류가 흐를 것이고 이 전류가 설계 전류가 됩니다. 10A. 부하에 정상적으로 흐르는 전류. 그러면 그 전류보다 더 크죠. 전격 전류 또는 전류 설정값이라고 해서 그럼 10A 그러면 이 차단기에는 우리 얼마짜리 차단기를 설치해야 될까요? 차단기 전격이 뭐 16A도 있고요. 32A도 있고 63A도 있습니다. 그럼 10A보다 큰 16A짜리 차단기를 설정하면 되겠죠. 그러면 차단기의 전격 전류 보호장치가 차단기 전격 전류 뭐 16A를 선정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도체 허용 전류가 있습니다. 도체 허용 전류는 이 전선이 허용 전류가 이 차단기가 16A가 되면 차단한다는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잖아요. 차단기 전격이니까 도체 허용 전류는 당연히 그것보다 더 큰 뭐 20A 정도로 도체 허용 전류, 이 전선의 허용 전류를 선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10A가 흘렸을 때 차단기는 16A짜리 설정하고 도체는 전선은 뭐 20A짜리까지 흐를 수 있는 전선을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IZ고요. 그 다음에 통상적인 동작 전류 I2가 있는데 이 I2는 1.45IZ, 즉 도체 허용 전류의 1.45배보다 작아야 합니다. 즉 도체 허용 전류 IZ와 1.45IZ 사이에 통상적인 동작 전류 I2가 있는데 얘는 뭐냐면 보세요. 16A가 설정을 했습니다. 차단기 16A짜리 설정했는데 이 차단기 16A 되자마자 바로 끊어지면 안 되겠죠. 차단기 전격 16A지만 17A 흘렀다? 바로 끊어지면 안 됩니다. 18A 바로 끊어지면 안 돼요. 조금은 여유를 줘야 되는 겁니다. 조금은 그 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도체 허용적 20A라고 해서 20A가
전선이 바로 타는 거 아니죠. 전선도 20A 흘렸을 때 일정 시간 흐르고 나면 전선이 소선됩니다. 따라서 이 보호장치의 전격보다 더 크고 도체 허용 전류보다 더 큰 실제 동작, 차단기가 동작하는 전류, 16A 차단기를 설정했다고 16A가 흘렸을 때 차단되는 게 아니란 겁니다. 이런 것들 다 고려했을 때 이 20A 정도 했죠. 그러면 실제 차단기 한 23A 정도에서 차단기가 끊어지면 된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1.45IZ, 1.45 하면은 뭐 30A 정도 잡으면 이것이 통상적인 동작 전류가 일정 시간 흐르면은 전선 실제 끊어질 수가 있으니까요. 어떻게 1.45IZ 이하에서 끊어져야 된다. 이런 조건입니다. 네. 조건이 우리가 차단기를 선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런 조건은 그림에서 있지만요. IB보다 IN이 더 크고, 그림에 있는 건 그대로 IZ 도체 허용 전류가 IN보다 더 크다. 그 다음 실제 차단기의 동작 전류는 1.45IZ 이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거 좀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실 것 같죠? 그렇게 느끼시죠? 왜냐하면 차단기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그 조건들입니다. 네. 과부하 보호장치의 설치 위치입니다. 배선 차단기요. 과부하 보호장치 배선 차단기 생각해 주시고, 일단 과부하 보호장치는 분기점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얘가 간선입니다. 간선에서 지금 분기를 이렇게 하는데 원칙적으로 어디에 설치하느냐? 얘가 과부하 보호장치라고 했을 때 분기점에 이렇게 과부하 보호장치를 설치해야 됩니다. 분기점이란 뭐냐면 전로 중에서 도체 단면적 특성 설치 방법 구성의 변경, 도체 허용 전류값이 줄어드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전선이 가늘어지는 곳, 허용 전류값이 줄어드는 곳. 전선이 가늘어지니까 허용 전류가 줄어들겠죠. 그것이 단면적도 있고 특성 설치 방법 구성 변경 등으로 인해서 허용 전류값이 줄어드는 곳. 이런 곳에 과부하 보호장치를 설치해야 되는데 근데 바로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세요. 분기회로 S2의 보호장치, 이 분기회로를 보호하는 것이 P2입니다. 는 P2의 전원 측에서 분기점 5사 2 사이에 다른 분기회로나 콘센트 접속이 없고 단락의 위험과 화재 인체에 대한 위험이 최소화되어 시설된 경우에 P2는 어떻게 3m까지 이동해서 설치할 수 있다. 아무런 조건이 없을 때는 분기점에 바로 시설해야 되지만 이러한 조건이 있으면 3m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런 것도 있어요. P1이 있죠. P1이 뭐냐면 간선보호용 차단기입니다. P1이 간선보호용 차단기인데 P1이 의해서 S2가 보호가 된다. 이런 조건이 있으면 P1이 S2를 보호한다. 이런 조건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리 제한이 없어요. 이 조건에서는 3m, P1이 S2를 보호한다. 그런 언급이 있으면은 거리에 대한 제한이 없다. P1이 S2를 단락 보호한다. 그런 조건이 있으면 거리에 대한 제한이 없다. 그 다음에 과부하 보호장치, 이것을 생략하는 것은 안 돼요. 왜냐하면 과부하를 보호하기 위해서 얘를 설치를 하는데, 설치를 생략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전원이 끊어지면 절대 안 된다. 과부하가 흐르면 얘가 차단시켜야 되는데 이것이 생략이 가능하다는 것은 이 뒷부분에 있는 회로의 전원이 끊어지면 절대 안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 후 예상치 못한 회로 개방이 위험 또는 큰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회로. 어디냐? 회전기의 여자 회로, 전동기, 발전기 등의 여자 회로 끊어지면은 발전이 안 되고 전동이 안 되는 겁니다.
전자 크레인의 전원회로. 크레인의 전원회로가 끊어지면 물건 들고 있다가 전원이 끊어졌다. 사고가 발생할 수 있죠. 전류 변성기의 변성기 2차, CT 2차, CT 2차에는 만약에 단락 사고가 발생하면은 1차 전류가 굉장히 큰 1차 전류가 전부 다 여자 전류가 되어서 큰 고전압을 유도해서 전원이 파괴된다. 그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안 되고요. 소방설비 전원회로 딱 봐도 안 되겠죠. 안전설비의 전원회로 등도 전원이 끊어지면은 위험이나 손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과부하 보호장치를 생략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단락전류에 대한 보호인데 걔는 과부하 전류에 대한 보호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일단 이 기준은 동해로 속한 도체 사이의 단락인 경우만 적용하는데 설치 위치 뭐요? 분기점에 설치해야 된다. 똑같죠? 대자보 보는 것 같아요. 분기회로 해서 했던 내용들. 그 다음에 분기회로 보호장치입니다. 분기회로 보호장치 여기서 또 보시면 3m까지 이동해서 시설할 수 있다. 똑같습니다.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한 내용이요. 갖다 붙인 겁니다. 그 다음에 단락보호장치의 생략. 단락보호장치는 어떤 곳에 생략 가능하느냐. 배선의 단락 위험이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과 가해성 물질 근처에 설치하지 않는 조건이 모두 총략되면 다음과 같은 경우 무조건이 아니고요. 단락 위험이 최소화하고 가해성 물질 근처에 설치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경우 언제? 발전기, 변압기, 정류기, 축전지, 보호장치가 설치된 제어반을 연결하는 도체. 그다음 전원 차단, 설비 안전 운전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회로나 특정 측정 회로 등에서 단락 보호 장치를 생략할 수가 있고, 단락 보호 장치의 특성이 있습니다. 단락 보호 장치의 특성에서 차단 용량과 단락 전류가 있는데, 차단 용량이지만 이건 차단 전류라고 보시면 돼요. 차단 전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차단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차단기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흐르는 단락 전류 IS는 전력공학이나 전기기기 시간에 배운 내용에 의하면 퍼센트 임피던스분의 100 곱하기 전격 전류잖아요. 이것이 뭐냐? 여기 부하에서 단락 사고가 발생하면은 실제 흐르는 단락 전류입니다. 그런데 차단기에서 차단 전류라고 있습니다. 차단 전류는 단락 전류는 실제 단락이 흐르는 전류인데, 차단 전류는 이 차단기가 실제 차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단락 전류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차단 전류. 최소한 단락 전류보다는 커야 이 차단기가 그 단락 전류를 차단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 차단기를 안전하게 파손되지 않고 운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차단기가 동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념으로 보시면 차단 용량, 즉 차단 전류는, 전기 차단 용량은 단락 전류 보호장치 설치 시점에서 예상되는 최대 크기의 단락 전류보다 커야 한다라고 하지만 혹은 크거나 같아야 한다. 단락 전류와 차단 전류. 차단 전류는 이 차단기 자체가 차단하면서 견뎌야 할 그런 전류입니다. 그 다음에 케이블 전선 등의 단락 전류예요. 케이블 전선 등의 단락 전류는 이미 지점에서 발생한 모든 단락 전류는 케이블 및 전원도체 허용 온도를 초과하지 않는 시간에 차단해야 하는데, 지금 전선에 단락 전류와 시간이 있습니다. 얘 어디서 본 적이 있는데 기억은 잘 안 나실 수도 있습니다. 예. 어디서 보호도체 1장에서 보호도체 단면적 하면서 했던 거예요. 허용온도 도달 시간은 이 T는 IKS의 자승입니다.
IKS의 자성이고 단면적 여기 S 전선의 단면적은 K의 루트 T I인데 여기서 T는 시간입니다. 차단 시간. 그러니까 고정 전류가 얼마 정도 흐르겠다 하는 그 시간을 얘기합니다. I는 뭘까요? 단락 전류겠죠. 지금 단락 전류 차단하니까 단락 전류고 K는 절연물의 도체 종류에 따라서 도체의 재료, 저항류, 온도계수, 연료량 이런 것들에 의해 결정되는 상수고 S는 단면적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실계에서 나온 적이 있어요. 실계에서 나온 적이 있고 공식을 묻거나 혹은 계산 문제로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단락 전류를 대비한 케이블 등의 통연 시간, 전류 시간 혹은 그것을 고려한 단면적 S까지. 그래서 이게 똑같은 거죠. 이 시계에서 나온 겁니다. 보시면 제곱 벗게 되면 루트 T. 루트 T는 I분의 KS고요. KS고 S는 넘어가니까 K 루트 T I 이렇게 똑같은 겁니다. 하나 공식 기억해 주시면 시간과 단면적 모두 구할 수가 있죠. 이렇게 단락 전류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금 저압하고 있습니다. 저압회로 중에서 개폐기라는 것은 열고 닫는다는 거죠. 차단이 아니고 개폐기나 과전류 차단기의 시설입니다. 과전류 차단기는 조금 전에 했지만 배선 차단기, 전력 퓨즈 이런 것들입니다. 저압전류 중에 개폐기의 시설입니다. 열고 닫는 것. 저압전류 중 개폐기 시설하는 경우는 그 곳에 각 극에 설치해야 한다. L1, L2, L3 선이 있죠. 선 종류 각 극에 모두 설치를 한다. 사용 전압이 다른 개폐기는 상호 식별이 용이하도록 시설을 한다. 그 다음에 저압 옥내전로 인입구에서 당연히 옥내전로 입구에서 개폐기를 시설해야 되겠죠. 그러면 가까운 곳으로 쉽게 개폐할 수 있는 곳에 각극에 시설을 해야 된다. 앞에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거 개폐기를 시설하지 않아도 되는 규정이 있는데 일단 400V 이하인 옥내전로에서 다른 옥내전로인데 400V 이하 옥내전로에서 다른 옥내전로로 분기를 합니다. 근데 그 분기한 옥내전로가 모두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전격전력 16A인 과전류 차단기, 여기서 말하는 과전류 차단기는 그냥 전력 퓨즈 생각해 주시고, 또는 전격전류가 16A 초과 20A 이하인 배선용 차단기 보호되고 있는 다른 옥내전로. 그러니까 배선용 차단기 같은 경우에 16A가 거의 가정에 사용하는 것 중에서 제일 작은 거죠. 그런 것들이 그런 다른 옥내전로와 400V 이하의 옥내전로가 연결되는 15m 이하의 전로에서는 이런 개폐기를 시설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15m, 그 다음에 수치 16A 초과. 일반 과전류 차단기는 16A 이하, 그리고 배선 차단기는 16A 초과 20A 이하일 때 15m 이하인 전로에 연결하는 경우는 개폐기를 시설하지 않아도 된다. 저압 옥내전로에 접속한 전원측 전로에 그 저압 옥내전로의 인입구에 가까운 곳에 전원 개폐를 쉽게 개폐할 수 있는 곳에 각극 시설하는 경우에는 1번 각극 시설하지 않아도 된다. 그 다음에 저압 전로 중에 과전류 차단기 시설이 있는데 과전류 차단기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이 전력 퓨즈가 있습니다. 퓨즈와 대표적인 것이 배선용 차단기죠. 네. 이 규정은 좀 암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일단 보세요. 가정에서 요즘 시설을 한다고 하면은 16A 기준입니다. 16A 기준. 앞에 제가 누전 차단기를 보여드렸을 때 누전 차단기도 16A라고 했죠. 그래서 외우시는데, 일단 16A 이상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16A 이상이라고 했을 때 16A 이상에서
뭐 32A도 있고 하지만 63A까지 16에서 63A까지 그 다음에 63A 초과해서 160, 400 그러니까 요거만 요즘 16A에서 시작을 하고요 63, 160, 400 나머지 400 초과죠. 시간이 16A 이상은 60 돼요. 6, 2, 12, 6, 3, 18, 6, 4, 24 60, 120, 180, 240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몽땅 1.25배, 몽땅 1.6배잖아요. 맞죠? 그래서 16A 이상에서 불용단 전류, 끊어지면 안 되는 전류 1.25배까지는 60분 안에 끊어지면 안 된다. 용단 전류 이거 1.6배에서는 이 시간 안에 끊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퓨즈가. 그래서 요거 정도는 암기하기가 뭐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A 이하나 4A 쪽 66A 미만은 얘하고 똑같아요. 60분입니다. 60분이고 이때는 1.5배에서 끊어지면 안 되고 1.9배, 2.1배에서 끊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한번 꼭 좀 암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압에서 과전류 차단기로 시설하는 퓨즈 자주 나오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배선료 차단기 있죠. 우리 보통 MC12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배선료 차단기도 집에 있죠. 과전류 트립 동작 시간인데 배선료 차단기는 산업용이 있고 가정용이 있습니다. 산업용과 가정용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 부동작 전류 1.05배, 동작 전류 1.3배, 배선 차단기가 1.05배에서는 동작하면 안 되고요. 1.3배에서는 동작해야 되는데 63A 기준으로 해서 60분과 120분입니다. 60분과 120분. 이거 보세요. 이거 보시면 전력 퓨즈도 63A 이하 60분이고 63A 초가 120분이잖아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산업용 1.05배, 1.3배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과전류 트립 동작 시간 중에서 주택용입니다. 이것은 앞에와 똑같죠. 주택용이고 얼마? 1.13배, 1.45배 1.13배, 1.45배고요. 그 다음에 순시 트립에 따른 주택용 보시면 산업용은 BCD형 구분이 없습니다. 순시 트립에 따른 주택용에서 타입이 B형, C형, D형이 있는데 B형은 전격 전류의 3배에서 5배, C형은 5배에서 10배, D형은 10배에서 20배인데요. 이 그림이 교재는 없습니다. 교재는 없는데 제가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영상에서만 수업에서만 지금 추가를 했고요. 보시면 이거죠. B형이 뭐다? 3배에서 3배죠. 3배에서 B형이 5배까지입니다. C형은 최소가 5배, 최대가 이거죠. 예. B형이고요. 얼마? 10배. D형은 10배에서 20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차단기 종류가 있죠. 지금 뭐예요? 시간입니다. 차단기 트립 시간. 그 다음에 몇 배의 전류에서 차단하느냐. 그러니까 몇 배 전류가 나오면 B형과 C형, D형에 따라서 이런 차단 시간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이 시간을 원하는 차단 시간을 알면은 B형, C형, D형에 따른 몇 배 전류 값까지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했던 B형, C형, D형이 이것이 실제는 이런 표를 이용해서 그림을 이용해서 차단기를 선정하는 데 사용이 된다는 겁니다. B형 차단기, C형 차단기, D형 차단기.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걸 아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는 B형이 3배에서 5배, C형이 5배에서 10배, D형 10배에서 20배. 이 그림상에서
3에서 5, 5에서 10, 10에서 20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압전로 중에서 전동기 보호용 과전류 보호장치 시설이 있는데, 전동기가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일반 조명이나 뭐 전열 같은 건 그렇지 않은데, 전동기는 기동할 때 기동 전류가 굉장히 큽니다. 일반 전류가 10A인데 기동할 때 60A, 70A까지 튀어버려. 그러면 좀 전에 했던 그 차단기 선정 기준으로 했을 때 1.45배, 가정용 1.45배에서 차단해야 되는데, 전동기는 기동할 때 벌써 6배가 흘려버리니까, 그럼 그런 전류 모두 차단해야 되는데 안 되죠. 차단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전동기 보호용 과전류 차단 시설이 따로 특별합니다. 특별한 기준이 있고요. 그래서 과전류 차단기로 저압전로에 시설하는 과부하 보호장치로 전동기가 손상돼 우려가 있는 과전류가 발생했을 경우 자동적으로 이어서 차단하는 것을 하는데 했을 때, 단락보호 전용 차단기 또는 과부하 보호장치와 단락보호 전용 표준을 조합한 장치는 전동기에만 연결한 저압전로에 사용하고, 다음에 각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볼게요. 전동기입니다. 과부하 보호장치, 단락보호용 차단기, 단락보호 전용 표준은 지금 과부하 전류에 대한 보호장치 모두 나왔습니다. 표준까지 해서. 일단 과부하 보호장치로 전자접촉기, 우리 MC, 파워 릴레이를 얘기합니다. 전동기를 온오프 시키는 것을 사용할 때는 과부하 계전기라는 것은 열동 계전기, THR이나 EOCR,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 이런 과부하 계전기가 부착된 전자접촉기를 사용하고요. 단락보호용 차단기의 단락 동작 설정 전류값은 전동기 기동 방식에 따른 기동 돌입 전류를 고려한다. 기동 방식이 뭐가 있느냐? 전전압 기동, Y델타 기동, 기동 보상 기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따라서 기동 전류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동 방식에 따른 것을 고려를 해줘야 된다. 그다음에 전동기 보호용 표주도 따로 있습니다. 단락보호 전용 표주의 용단 특성이 있는데, 단락보호입니다. 4배에서는 60초 이내에 끊어지면 안 된다. 6.300에서는 60초 이내에 끊어져야 한다. 4배에서는 6초 이내에 끊어지면 안 되고, 6.3배에서는 6초 이내에 끊어져야 된다. 8배에서는 0.5초 이내에 끊어지면 안 되고, 12.5배에서는 0.5초 이내에 끊어져야 됩니다. 10배에서는 0.2초 이내에 끊어지면 안 되고, 19배에서는 0.1초 이내에 끊어져야 합니다. 네, 이런 표주의 용단 특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게 시험에 잘 나오죠. 굉장히 잘 나오고, 실기에서도 자주 나오는 겁니다. 과전류 차단기, 전동기에서 과전류 차단기 설치를 생략 가능한 경우는, 그럼 어떤데? 용량이 작은 경우나 혹은 안전한 곳이겠죠. 전격 출력이 200W 이상의, 200W니까 0.2kW입니다. 0.2kW 이하의 전동기. 그럼 0.2kW 하면 이 정도 할 겁니다. 이 정도 작아요. 네. 이하의 전동기고, 그 다음에 전동기로 운전 중 상시 취급자 감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는 경우, 전동기 구조나 부하의 성질을 봐서 전동기 손상될 수 있는 과전류가 생길 우려가 없는 경우, 예를 들어서 선풍기 같은 거 있죠. 선풍기 같은 경우 200W도 안 될 것이고, 선풍기가 과전류가 생길 우려가 없겠죠. 그다음에 단상 전동기로서, 삼상 아니고 단상 전동기로서 과전류 차단 전격 전류가 16A, 배선용 차단기는 20A 이하인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전류 차단기 전격 전류가 표준은 16A, 배선 차단기는 20A 이하인 경우는 과전류 차단기 설치 생략 가능하다. 이거 꼭 좀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실기에서 더 출제 비중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과도 전압에 대한 보호입니다. 과도 전압은
우리가 뭐 지락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스트레스 전압 이런 것들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지락사고가 발생하면 이 사이에 생기는 그런 전압 또 발생할 수 있는데 과전류에 비해서는 혹은 감전에 비해서는 그 중요도가 떨어집니다. 과도전압은 보통 사고가 전류에서 발생하죠. 뭐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과도 전압에서 시험에 나올 만한 부분은 이런 거예요. 일단 기기에 요구되는 임펄스 내전압입니다. 임펄스, 급격하게 발생한 큰 전압에 대해서 견뎌야 하는 거죠. 견뎌야 하는 전압인데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전압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사용되지 않는 전압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전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보통 사용되는 전압에서 현재 국내 사용 전압이 있고 일단 국내 사용 전압은 먼저 보면 교류 또는 직류 공시전압에서 산출한 상전압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는 상전압 300V 기준으로 하고요. 임펄스 내전압인데 단위가 킬로볼트입니다. 그리고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이 있고 4등급 매우 높은 전격 임펄스 전압 장비는 일단 임펄스에 견뎌야 할 전압이 4등급은 6kV, 3등급은 4kV, 2등급 2.5kV, 1등급은 1.5kV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에 사용되는 저압 중에서는 이것들이 기준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 이것을 무시하고 전체를 본다면 보세요. 0.8은 하나밖에 없죠. 0.8이고 1.5, 2.5, 4, 6, 그다음에 8, 12 이렇게요. 그래서 요것도 150, 120에 208까지 150, 300, 600, 1000, 1500이고 직류입니다. 1500 직류고요. 그럼 8, 1.5, 2.5, 4, 6, 8, 12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일단 더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열 영향에 대한 보호입니다. 전기를 사용하다 보면 열이 발생할 수도 있죠. 그 열에 의한 보호인데 다음과 같은 영향으로부터 인축과 재산의 보호 방법을 전기 설비에 적용해야 되는데 전기에 의한 열적인 영향 재료의 연소 또는 기능저하 및 화상의 위험. 화재 재해의 경우는 전기 설비로부터 격벽으로 분리된 인근의 다른 화재 구역으로 전파되는 화염. 전기기기 안전 기능의 손상으로부터 보호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도 시험에 나올 만하면은 요런 것 정도 나올 겁니다. 전기기기에 의한 화상 방지. 전기기기에 만져서 뜨거우면 화상 받을 수 있을까? 그거. 그런데 접촉 범위 내에 있는 기기에 접촉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한 온도 제한이 있어 접촉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손으로 잡고 조작시키는 거 있고요. 손으로 잡고 조작시키는 손으로 잡지는 않지만 접촉하는 부분이 있고 통상 조작 시 접촉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굉장히 온도가 높아야 될 것이고 이럴 때는 접촉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니까 온도가 조금 높아도 되겠죠. 구분은 금속과 비금속으로 구분이 되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손으로 잡고 조작하는 것은 55도와 65도입니다. 그리고 50, 60, 70, 80, 80, 90 이러면 조금 쉽겠는데 보세요. 90, 80, 80, 70, 60이 아니고 65, 50이 아니고 55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 온도 정도는 한번 시험에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과열에 대한 보호를 어떻게? 강제 공기 냉방 시스템, 온수기 또는 증발기기, 공기 난방 설비 등에서 과열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뭐냐? 우리가 보호입니다. 저번 시간에 감전에 대한 보호했고 이번 시간에 과전류, 과전압, 그 다음에 열에 의한 보호를 했고요. 전부 다 모두 암기하시기는 다소 어려운 것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전부 다 암기하시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한번 쭉 한번 더
훑어보시고 예, 문제를 또 많이 풀어보시고 그런 식으로 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